반갑습니다. 오늘 학교 갔던 애들은 잘 갔다 왔고, 또 밥은 먹었나? 그래, 고3 때는 저 살 좀 찌어도 귀찮으니까 밥 좀 챙겨 먹고 해. 어찌됐든, 페이지 20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20페이지 제일 먼저 나오는 게요, 물질의 양과 화학 반응식입니다. 물질의 양과 화학 반응식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봐줘야 될 개념이 화학식량입니다. 화학식량. 화학식량 중에서도 우리가 원자량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보셔야 됩니다. 원자량. 이 원자량이란 건 원자의 질량을 얘기해 주는 건데 실질적인 질량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는요. 수소의 실질적인 질량은 1.67 곱하기 10의 24승이에요. 마이너스 24승.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이딴 식으로 맨날 우리가 막 이렇게 읽어주기가 그람 이렇게 붙여가지고 읽어주기가 너무 귀찮잖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기준을 잡아가지고 얘보다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작냐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본단 말이야. 얘보다 2배 무겁다, 얘보다 3배 무겁다, 얘보다 4배 무겁다 이런 식으로 봐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을 누구로 잡았게? 기준을 누구로 잡았냐면 당연히 탄소로 잡았겠죠. 탄소로 잡았는데 이 탄소 같은 경우에는 그 원자량 얼마로? 12라고 하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딴 애들의 그 원자량을 잡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너무 작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상대적 질량이죠. 상대적인 질량이죠. 야, 우리가 탄소의 몇 배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다 그람을 붙일 수 있어 없어? 그람 요거는 못 붙인단 말이야. 그죠? 상대적 질량 뒤에는 그람을 못 붙여요. 그래서 이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은 절대적으로 이 상대적 질량이기 때문에 뒤에 단위를 붙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암기하고 있어야 될 화학식량. 탄소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2고요. 수소는 얼마예요? 1이죠. 수소는 1. 그 다음에 산소 얼마예요? 산소 같은 경우에는 16. 그 다음에 질소 같은 경우에는 7이 되겠죠. 적어도 요 정도는 알아주고 있으시다. 알아 놓으세요. 근데 우리가 원자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지구상의 원자의 종류 중에 같은 종류지만 다른 질량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잖아. 그걸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하잖아요. 동위원소. 그러니까 질량이 다른데 이거 대표적으로 누구를 나타낼 거냐는 거지. 대표적으로 어떤 질량을 나타내겠노? 이거를 물어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존재 비율이 중요합니다. 존재 비율. 동위원소 그러니까 질량이 다른 원소들이 있을 때 얘들의 존재 비율을 갖다가 고려해가지고 평균 원자량을 매겨서 그걸 대표값으로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봤을 때 탄소 같은 경우에는요, 그 질량수가 12인 애들이요, 자연에 몇 퍼센트가 있냐면은 몇 퍼센트였죠? 98.892%, 98.892%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질량수가 13인 애들이 자연계에 얼마가 있냐면 1.108%, 1.108%가 존재합니다. 자, 그럼 이런 존재 비율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매겨주냐면요. 전체를 우리가 100으로 두고 봤으니까 전체 100분의 존재 비율 곱하기 이 원자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말로 갈게요.
98.892% 곱하기 12 플러스 1.108% 이건 네모가 하면 안 되지. 세모로 합시다. 플러스 플러스 1.108% 곱하기 13 이런 식으로 해갖고 평균 원자량을 구해준다는 거죠. 그 평균 원자량으로 대표값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갖고 간만에 너무 일찍 일어났더만 지금 계속 잠이 와가지고 내가 지금 문정신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쌤 시험 대비되면 한 번씩 오는 그 그로기 상태 있잖아요. 지금 약간 그 그로기 상태예요. 죽겠네. 그래서 오늘 낮에도요. 이거 아까 고의 수업할 때도 얘기했는데. 그래서 오늘 낮에 저기 날은 좀 추운데 햇빛이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사무실에 수성구니까 수성못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수성못 있는데 지금 나가고 커피집이 있더라고요. 좀 센치한 기분이 들어가지고 그 2층 커피집이었는데 이렇게 창이 전부 다 이렇게 투명 유리로 돼 있는데 거기 그런 데 가가지고 이제 창가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커피 야 나 이렇게 스티커 쏘면은 뭐라고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네. 야 초콜릿이 뭐냐. 고맙다 힘낼게. 야 감사합니다. 세훈이 감사해요. 뭐 이런 거 해줘야 되나? 우기 감사해요. 뭐 이런 것도 해줘야 되고. 뭐 하던 얘기 마저 할게. 커피집 가고 커피를 시켜놓고 일도 하고 늘 수업하는 것도 좀 보고 막 이래 있었단 말이야. 그래갖고 햇살도 너무 좋고 이래갖고 이래 보다가 잔 거야. 커피집에서. 잤는데 그거 알잖아. 이렇게 앞으로 엎드려 자면 얼굴이 안 보이니까 좀 덜 추한데 쌤이 나도 모르게 자가지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해갖고 잔 거야. 뒤로 자면은 입이 이마에 벌어진다 얘가. 그러니까 쌤이 어떻게 깼냐면 내가 코 고는 소리에 내가 놀라가지고 했나. 이래 자다가 이러면서 이렇게 깼는 거라. 사람들 주변 사람들 다 웃고 쪽팔려 죽는 줄 알았네. 그래갖고 쌤 생각에 약간 쌤이 센치한 거랑 거리가 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평균 원자량 요렇게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분자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다음에 나오는 분자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그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량의 합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의 합. 예를 들어가지고 가봅시다. 예를 들어가지고 H2O 있어요. 이런 분자인데 이런 분자의 분자량은 산소가 16이고 수소가 1이니까 합쳐서 18이 되겠다. 그죠? 분자량이. 그 다음에 CO2. CO2의 분자량 같은 경우에는 12고 16인데 16이 두 개 있으니까 합쳐가지고 44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포도당 C6H12O6 이렇게 있다. 그럼 탄소 같은 경우에 12, 수소는 1, 그리고 산소는 16이니까 이거 곱해가지고 다 더해주면은 한 180 이렇게 나오겠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아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값을 더해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화학식 양은요. 화학식 양 안에 분자량도 있고 그 다음에 이온양도 있고 이온 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졌는 이온 결정의 양도 있고 이렇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해주는 건 단순한 거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원자량들의 합을 구해주시면 쉽게 구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화학식이라고 하는 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화학식이라고 하는 거 안에 누가 어떻게 많이 들어가 있느냐 그거 좀 잠깐 정리해 볼게요. 화학식이라 하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일단 첫 번째로 방금 보셨던 분자식이 있겠죠. 분자식. 그러니까 그 분자라고 하는 놈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개수를 다 적어줬는 거예요. 원자들의 개수를. 그 다음에 실험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성식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있는데 일단
요것만 알아주시면 돼요. 분자식 같은 경우에는 무슨 결합했는 애들? 공유 결합했는 애들이고, 그런 애들만 이제 분자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나머지는 이제 화학식이라고 표현을 해야 돼. 이온 결정들은 화학식이라고 뭉뚱그려서 다 같이 표현을 해야지, 이온 결정 갖다가 걷다 대고 이온 결정이라고 하는 이온 결합되어 있는 애들이죠. 걔네들한테 분자식이라고 표현하면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리고 실험식이라고 하는 것은 비를 나타내는 거죠. 비를.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에타인이 있어요. 에타인. C2H2 에타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벤젠. 벤젠이 C6H6거든요. 얘들의 실험식을 구해라. 지금 얘들은 무슨 식인데요? 분자식이잖아요. 이 애들의 실험식을 구해라 하면 둘 다 똑같이 뭐예요? CH 되죠. CH. B를 나타냈다고. B. B를 나타내서 이런 식으로 적어준다고. 그러니까 같은 분자가 아니더라도 실험식은 같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구조식 같은 경우에는 결합을 나타냈습니다. 그게 공유 결합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그런 걸 나타내줬다고 보시면 되는데, 결합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 산소 같은 경우에는 이중 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요. O2 같은 경우에는, 질소 같은 경우에는 삼중 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수소는 단일 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다른 애들이랑 결합되어 있으면 메테인이죠. 메테인. 탄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소가 주변에 이런 식으로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나타내는 게 뭐예요? 바로 구조식에 해당하는 거죠. 구조식. 시성식은 뭐냐면요, 작용기를 옆에 적어주는 거예요. 작용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작용기를 적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좀 쉬워요. 예를 들면 좀 쉬운 게 아세트산 있죠? CH3 COOH 이렇게 적어주잖아. 사실 우리가 분자식으로 적어줄 때는 뭐 탄소를 그냥 개수, 이거 분자식으로 한번 적어볼까요? 분자식으로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탄소가 2개에 수소가 4개에 산소가 2개다. 이렇게 적잖아요.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이렇게 따로 떼서 적었다고요. 왜냐면 이 뒤에 얘 때문이죠. 얘 때문에. OH면 무슨 기예요? 히드복스 OH면 무슨 기예요? 히드록식이죠. 히드록식이. 그래서 얘를 가지면은 알코올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그 성질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뒤로 따로 떼서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작용기를 따로 떼서 적어주는 게 시성식이 되는 겁니다. 시성식. 예, 크게 4가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이라이트 가봅시다. 문제 보입니까? 글씨 안 작아요. 문제 다 보여요. 글씨 다 보여요. 지금 그 띄어놨는 거 글씨 다 보입니까? 대답. 그래. 이거 책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혹시나 책 없는 사람 있을까봐 쌤이 이렇게 해놨어요. 페이지 21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는 겁니다. 지금 쌤이 뭐 설명하려고 한 건지 알겠죠? 원소 분석 장치에다가요, 물질을 집어넣고, 화합물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원소들이 구성 비율을 확인하는 실험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저런 식으로 생겼죠? 저런 식으로 원소 분석기가 생겼는데,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주냐면은, 건조한 산소를 갖다가 집어넣어 주고요. 건조한 산소를 집어넣어서 가열을 시켜주는데, 건조한 산소와 시료를 같이 집어넣어야죠. 실험할 물질을 같이 집어넣어서 가열시키고, 그래서 기체가 만들어지겠죠. 우리가 가열하게 되면은, 즉 연소 반응을 하게 되면은 뭐가 볼만합니다, 이지랄. 자, 연소 반응을 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져요? 우리가 특정 물질을 갖다가
연소시킨다라는 것은 산소와 결합시켜서 산화시킨다. 산소랑 결합시켜서 이산화탄소와 그리고 수증기를 만든다라는 의미가 연소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이산화탄소, 만들어지는 수증기를 각각 흡수가 되는데 어디에서 흡수가 되냐면은 그 염화칼슘관을 지날 때는 H2O 수증기가 흡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그 수산화나트륨관을 지날 때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들이 지나가게 되면 전체적인 질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질량이 증가하겠죠. 염화칼슘간의 질량이 증가할 것이고 그리고 수산화나트륨간의 질량이 증가한다고요. 그러나 그렇게 늘어난 질량을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그 예제를 보시면요. 니들은 책에 있는 예제를 봐라. 예제 보시면 뭐라고 그랬냐면은 포도당 180mg을 연소시켰지만 물이 108mg과 그리고 이산화탄소 264mg이 생성됐다. 이만큼의 질량이 증가했다 이 말입니다. 이만큼의 질량이 증가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루고 있는 그 실험식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얘를 이루고 있는 실험식을 구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탄소, 수소, 산소로만 이루어져 있다라는 그 베이스가 깔려 있습니다. 탄소, 수소, 산소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만들어졌는 늘어나는 질량에다가요. 얘 같은 경우에는 H2O 얼마만큼 늘어났대요? 여기 적어야 되겠지? H2O 얼마만큼 늘어났대요? 108mg 늘어났다 그러죠. 108mg. 알겠다. 그 나갔다 들어오거라. 어차피 이거 쌤 녹화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도 그거 쌤 그거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서 보시면 돼요. 자, H2O가 쌤 지금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H2O가 108mg 늘어났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뭘 구해야 되냐면요. 아까 연소시켰을 때 산소를 계속 공급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시료에 포함되어 있는 이 산소 말고도 산소가 있기 때문에 이 산소를 빼고 진짜 수소의 질량을 구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어넣는 염화칼슘관에서 우리가 이 수소의 질량을 구해줘야 돼요. 그러면 늘어난 질량에다가 H2O 중에 수소의 질량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H2O의 분자량이 18이죠. 18 중에 수소는 얼마 있어요? H가 2개 있으니까 2죠. 이걸 이렇게 곱해주시면요. 108mg 중에 수소의 질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소가 얼마 나오냐면요. 계산을 해주시면은 12mg이 나오게 돼요. 그 다음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 수산화나트륨간에다가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수산화나트륨간이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때 생성되는 게 72mg이 생성됐대요. 그럼 역시나 여기에서도 산소를 뺀 탄소의 질량을 알아야 되겠죠. 탄소의 질량을 구하려고 집어넣는 거니까 72에다가 이산화탄소의 전체적인 분자량인 44분의 거기서 진짜 탄소의 질량인 12를 곱해 주시면은요. 여기에서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은 계산을 해서 72mg이 나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베이스로 아까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얘는 탄소 그리고 수소, 산소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럼 여기에서 탄소만의 질량이 72 그리고 수소만의 질량이 12g이에요. 근데 전체 시료의 질량이 180이라고 그랬거든요. 전체 그 시료의 질량이 180mg이래. 근데 탄소, 수소의 질량이 전체적으로 합쳐져 버리면은 84거든요. 84니까 그렇다면 산소는 얼마를 가지겠냐는 거지. 산소는 당연히 96을 가지겠죠. 그죠? 이제 실험식 구하기 쉽게 됐어요. 자, 봅시다. 각각 질량을 적어보면은 산소는 96이고 수소는 12, 72, 탄소는 72죠. 72 적어주시고요. 여기 12 적어주십니다. 그러면 72대 12대 96 이거의 비를 구해주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개수의 비가 나와요? 개수의 비가 나옵니까? 이렇게 되면 개수의 비가 나오는 게 아니죠. 개수의 비가 아니라 질량의 비가 나오는 거죠. 개수의 비를 구해주기 위해서는 한 개의 질량으로 나눈 다음에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내 얼굴이 안 보였구나.
한 개의 질량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소의 한 개의 질량이 12. 그렇게 되면 여기 탄소 몇 개 들어갔는지 알 수 있잖아요. 이거 되게 헷갈리는 애들 많은데 이거는 초등학교 때 그 산수를 잘못 배워서 그래요. 그 되게 쉽게 얘기해 볼까요? 이거 옛날에 있잖아. 기욱이 나갔으니까 했는 말인데 기욱이가 이걸 이해를 뭐 하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줬냐면은 빵이 빵이 있는데 빵이 한 개에 2,000원이래. 근데 내가 2만 원어치를 샀어. 그럼 내가 빵을 몇 개 샀는 거야? 이렇게 물어볼 때. 그러면은 여기서 10개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개수의 비를 봐줄 때는 이렇게 우리가 나눠줘서 10개가 나오는 거잖아요. 똑같이 한 개 가격으로 나누는 거지. 한 개의 원자량으로 나누는 거라고요. 12분의 72, 그 다음에 1분의 12, 그 다음에 16분의 96. 이렇게 해서 비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비를 쭉 구해주시면은요, 몇 대 몇 대 몇이 나오냐면은 1대 2대 1이 나오게 됩니다. 1대 2대 1. 그래서 실험식을 적어주시게 되면은 탄소 한 개를 안 적으니까 생략하죠. 수소 2개에 그리고 산소 1개. 이게 그 포도당의 실험식이 되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포도당 180mg의 원소 분석 결과 탄소의 질량이 12, 수소가 12, 산소의 질량이 96이었다. 그 다음에 실험식을 구하세요 이랬죠. 실험식을 구했죠. CH2O2로 실험식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자식을 구해래요. 분자식. 그럼 실험식을 알 때, 분자량과 실험식을 할 때 이 분자식을 어떻게 구해줄 수 있냐면 이거예요. 분자식은요, 실험식에다가요 곱하기 잠깐만 이거 지울게요. 실험식량 그리고 분자식량 곱하기 x의 정수배, 그 x의 정수배를 각각의 숫자에 곱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잘 봅시다. 자, 실험식량을 구해보시면은요, 탄소 12, 수소 2 합치면은 14죠. 거기에 산소가 16이니까 다 합치면 얼마예요? 또 산소 안 된다. 12, 14에다가 16 더하면은 30이죠. 30 곱하기 얼마를 해야지 분자식량, 탄소의 분자식량이 180이잖아요. 혹은 분자식량이 안 나와있을 때는 저런 식으로 문제에서 포도당 180mg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180을 여기 적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180은 그러면은 실험식량 곱하기 얼마를 해줘야 돼? 6을 곱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개수에다가 6을 다 곱해주시면 돼요. 탄소, 수소, 산소에 각각의 6을 곱해주시면 C6, H12, O6 나오죠. 이게 바로 분자식이라는 거죠. 분자식. 실험식으로 분자식을 구해주기 위해선 분자식 양을 일단 우리가 알던가 아니면은 시료가 몇 미리그램인지 몇 그램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배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잠시만요. 선생님. 아버지한테 전화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버지 저 수업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겠다라는 거죠. 참. 됐죠?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 페이지 22페이지까지 봤습니다. 자, 넘겨서요. 페이지 25페이지 펴주세요. 페이지 25페이지. 탄소양 못 구하고 있다고? 어디서 탄소양을 못 구하고 있는데? 성사 어디서 탄소양 못 구하고 있는데?
아, 여기서 계산했을 때 70이 안 나온다고? 요거는 산수니까 있잖아. 그, 쌤이 주말에 가서 가르쳐 줄게. 알겠지? 주말에 가서 이거 다시 니한테 가르쳐 줄 테니까 그때 일단 보자. 알겠지? 쌤도 그거, 요거 따로 계산 안 하고 막바로 계산했는 걸 적었는 거거든. 그자? 그래가지고 그때 가서 한번 보자. 거기 꽂혀가지고 계속 그거 보지 말고 뒤에 거 봐. 뒤에 거 보고 그 부분은 쌤이 주말에 가고 강의할 때도 가르쳐 줄 테니까 그때 보자. 그때. 자, 그 다음에 몰 들어가 보겠습니다. 몰. 지금 왜 인원이 3명밖에 안 됐지? 됐다. 일단 보자. 일단 봅시다. 몰. 여러분 화학을 크게 이제 반틈으로 나올까 앞단원 뒷단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거의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이렇게 몰수를 이용하여서 계산하는 부분은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욱더 좀 한 시간을 다 잡아가지고 유형별로 좀 보도록 합시다. 유형별로. 그리고 일단 오늘은 좀 간단하게 볼게요. 왜냐면 뒤에 화학식을 만드는 방법 이런 것도 좀 봐야 돼가지고 알겠지? 몰. 몰은요 단위예요. 단위. 우리가 연필 한 다스 있다. 그럼 그 안에 연필 몇 개 들어가 있는 거예요? 12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몰도 1몰이 있다 그러면은 그 1몰 안에 어떤 알갱이든지 그게 분자든지 그 어떤 원자든지 그 알갱이가 몇 개가 있는 거냐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10의 23승계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숫자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 불러줘요? 아보가드로 수라 불러주잖아요. 왜냐면 아보가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같은 부피 안에는 같은 개수의 같은 부피에는 같은 개수의 알갱이가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분자라고 하는 것을 정의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옛날에 게이-류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게이-류삭. 이 사람이 기체 반응비의 법칙을 만듭니다. 기체들끼리 반응을 할 때 특정한 이 부피비를 가지면서 결합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 가지고 H2 플러스 O2 산소와 수소를 반응을 시켜버리니까 수증기가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이 부피비를 봤어. 이 숫자 좀 맞춰주고. 부피비를 보니까 수소 2부피랑 산소 1부피가 반응을 해서 그래서 수증기가 2부피 만들어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게이류삭은 기체 반응할 때 이렇게 부피비를 가진다라는 것만 알게 됐지 뭐 여기에 알갱이가 어떤 식으로 들어간다라는 건 얘기를 하지 못했거든. 왜냐? 수소가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2개가 반응을 해갖고 산소가 여기 한 개 있다 하면은 수소 2개하고 산소 한 개가 반응을 해서 2개가 됐다? 그러면 수소는 일단 각각 한 개씩 집어넣어주고 산소는 반틈으로 쪼개야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다. 이딴 식으로 생각했다면, 이딴 식으로.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지들이 생각했을 때도 틀린 걸 알았어요. 왜냐면 볼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자를 정의할 때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알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자체적으로 이게 틀려버린 거잖아. 그래서 부피 B는 이렇게 생긴다라는 걸 이 사람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기체 반응의 법칙을 만들어 놨는데 이 안에 알갱이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몰랐어요. 그 알갱이가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를 이 정해 있는 사람이 바로 아보가드로예요. 아보가드로는 같은 부피 안에는 같은 개수가 들어가는데 이 분자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야 설명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수소 분자라고 하는 것은 수소 원자 두 개가 붙어가지고 한 개의 분자를 만드는 거고, 산소 분자 역시 산소 원자 두 개가 붙어서 만든다. 그래서 이딴 식의 구조가 될 수 있다. 보시면 간 부피 안에 분자의 개수를 보시면 같은 개수의 같은 개수의 분자의 개수가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수소 한 개, 수소 한 개, 산소 한 개, 산소 분자 한 개, 참 죄송합니다. 수소 분자 한 개, 수소 분자 한 개, 산소 분자 한 개, 수증기 분자 한 개, 수증기 분자 한 개. 이런 식으로 같은 부피 안에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 분자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알게 된 거야. 이 말을 쭉 정리를 했는 거지. 그러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왜 1몰로 정의를 했을까? 단위를 왜 1몰을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로 만들어 놨을까? 뭐 숫자가 이쁘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왜 이렇게 만들어 놨냐면 이유는 한 개입니다. 각 원자량이나 분자량에다가 뒤에 g을 붙일 수 있거든요. 아까 전에 그 원자량이나 분자량은 상대적 질량이기 때문에 그 뒤에 단위를 붙여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걔들이 1몰이 모이잖아요? 1몰이 모이면 그 뒤에다가 g을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알갱이가 1몰이 모여 있으면 원자가 1몰이 모여 있다면 원자량에다가 g을 붙여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자가 1몰이 모여 있으면은 분자량에다가 g을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이 g은 실질적인 질량으로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몰수를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쌤이 쭉 설명했는데 1몰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같은 부피, 그러니까 몰수라고 하는 것과 부피는 그 B가 똑같아야 돼요. 자, B라고 적을게요. 몰수 B 대 부피 B는 서로 같아야 된다. 왜? 같은 부피 안에 같은 개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오케이, 됐습니까? 같은 부피 안에 같은 개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쌤 방금 뭐라 그랬어요? 개수라 그랬죠. 그러면 이 앞에 우리 적어준 얘가 뭔데요? 이 앞에 적어주는 숫자가 개수잖아요. 개수. 오케이, 개수. 몰수는 어차피 개수를 세는 단위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몰수비는 부피비랑 같고 개수비랑 똑같은 거예요. 개수비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부피로 봤을 때도 2대 1대 2로 반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몰수로 봤을 때도 2대 1대 2로 반응을 하고요. 지금 개수비를 봤을 때도 2대 1대 2로 반응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거 중요하겠죠? 몰수비는 부피비와 같고 부피비는 개수비와 같다. 단 어떤 상태에서 조건이 붙죠? 무슨 상태에서? 기체 상태에서. 출발이 어디에서 했기 때문에 계류삭이 기체 반응비라 그랬죠. 기체 반응의 법칙이라 그랬죠. 기체들이 반응을 할 때. 자,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또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이렇게 했을 때 질량비도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질량비는 절대적으로 같지 않습니다. 질량비는 달라요. 알겠지? 요 뒤에 있으니까 뒷부분은 가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2H2O 있어요. 여기에 수증기 분자 몇 몰 있나요? 수증기 분자는 이 전체가 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지금 쌤 정신이 없어서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1몰이라고 했을 때 1몰이 6.02 곱하기 10의 23승이었잖아요. 이거를 하면 1몰이 부피로 따졌을 때는 얼마가 되냐면 22.4리터가 됩니다. 22.4리터.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시 H2O가 2몰이 있대요. 그럼 여기에서요. 물은 2몰 있는 거죠. 그러면 수소는 여기에서 몇 몰이 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수소는 여기서 몇 몰이 있겠어요? 수소는 4몰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4몰. 왜? 물 전체가 2몰이 있잖아. 근데 물 자체에서 원자를 봤을 때 수소 원자는 2개씩 들어가 있잖아. 그럼 얘가 1몰이 있다 그랬을 때 그 안에 수소는 2몰이 있는 거거든. 근데 전체가 2몰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 안에 수소는 4몰이 있어야 되는 거죠. 4몰이. 똑같은 원리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산소는 몇 몰 있어줘야 돼요? 산소 같은 경우에는 또 똑같이 2몰이 있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있는데요. 이산화탄소가 0.5몰 있어요. 이산화탄소가 0.5몰 있다면 탄소는 몇 몰 있겠어요? 이산화탄소가 0.5몰 있다면 탄소는 몇 몰 있겠어요? 당연히 0.5몰 있겠죠. 개수가 똑같으니까 개수가 똑같다면 몰수도 똑같아줘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요. 산소는 몇 몰 있어요? 산소는. 그렇죠. 1몰 있어줘야 되겠죠. 전체적인 것들의 2배가 있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것에 2배가 있다. 그래서 1몰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봐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넘겨가지고요. 그 화학 반응식 페이지 29페이지 펴세요. (29페이지) 폈습니까? 화학 반응식이라고 있죠. 이거는 뭐 쉽죠. 하고 29페이지에 그 하단 부분에 보시면 네모 박스 안에 개수비는 몰수비는 이 분자 수비는 부피 비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하고 질량비는 같지 않다고 되어 있는 거. 그거 쭉 줄 쳐줘가지고 별표 한 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쌤의 그 위에 적었던 거와 똑같죠. 자, 화학 반응식인데요. 여러분 분명히 다 아실 거예요. 아실 건데 그냥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냥 한번 쭉 적고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만들어줄 때 그 순서요. 제일 처음에 반응물과 생성물이 있는데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반응물을 왼쪽에 적고 생성물을 오른쪽에 적죠. 그죠? 예를 들어 수소하고 산소가 반응을 해서 수증기가 된다. 하긴 너무 쉬운데 고3이 하기엔.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이렇게 적어줬으면 두 번째 뭐 해줘야 돼요? 두 번째는 여기에서 이걸 화학식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화학식. 그러면은 H2 플러스 O2는
H2O 되겠죠? 세 번째, 여기에서 뭐 해줘야 돼요? 개수 맞춰줘야 되겠죠? 개수 맞추기. 자, 여기 수소 2개 있는데, 수소 2개, 맞네. 산소 2개죠. 근데 여기 산소 1개죠? 이러면 안 돼. 참, 이거 하기가 좀 그런데. 일단 봅시다. 그럼 여기 그럼 산소가 2개 되니까 여기 2 붙여줘야 되겠다.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산소는 2개니까. 근데, 수소가 4개 됐으니까 여기 2 붙여주면 수소도 4개 되네. 이런 식으로 개수 맞춰주면 끝납니다. 근데 개수 맞추기 할 때요. 이렇게 간단한 식으로 나와버리면 우리가 맞추기가 쉽지 않은 복잡한 식으로. 그렇죠. 복잡한 식으로 보게 되면은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아까 전에 봤었던 포도당, 우리 광합성 반응 한번 해봅시다. 광합성 반응. 광합성 반응. 예를 들어, 물하고 이산화탄소, 무기물을 합쳐서 유기물로 만드는 C6H12. 유기 잘 안 보이지? C6H12 O6 포도당 만들고 그리고 산소 만드는 반응. 원래 하면 여기 뭐 물도 좀 적고 해야 되지만 일단 생략하고 이렇게만 볼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반응이 일어났다. 그때 개수 맞춰봐라 하면 조금 귀찮잖아. 생각도 많이 해줘야 되고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줬어요? 미정 개수법이라고 하는 것을 써줬죠. 미정개수법. 미정개수법. 여기에다가 A, B, C, D 알파벳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여기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들을 한번 적어보는 거죠. 탄소 있고요. 수소 있고요. 산소 있네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산소, 탄소, 수소의 개수와 이쪽에 탄소, 수소, 산소의 개수가 똑같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다라고 넣습니다. 그리고 탄소부터 들어가 보죠. 그럼 이쪽에 탄소는 몇 개 있어요? 그랬을 때 2B개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2B개 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그럼 여기는 이 화살표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는 탄소 몇 개 있냐 그랬을 때는 6C개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수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수소 같은 경우에는 수소는 2A개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수소는 12C개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마지막으로 산소 해봅시다. 산소는 1A 플러스 2B 있다. 그 다음에 산소는 오른쪽에는 6C 플러스 2D 있다. 6C 플러스 2D 있다.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A, B, C, D 해가지고 임의로 숫자를 한 개 정해줘 버린다고요. 여기서 B를 갖다가 1이라고 해봅시다. B를 1이라고 더 봅시다. B를 1이라고 두면은 C가 얼마가 됩니까? B가 1이 되면은 C가 산수 안 되는 거 말이야. 큰일 났대. 1 집어넣으면은 C가 얼마 나와요? 이렇게. 쌤 이거 숫자 잘못 적었죠? 죄송해요. 2B가 아니고 탄소니까 1B죠. B는 6C. B는 6C 이래 되죠. 이게 1이니까 탄소잖아요. 탄소. 그러면은 여기는 6C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B를 1이라고 지정을 해주면은 C가 6분의 1이 되겠죠. C가 6분의 1이라면은 어떻게 돼요? A는 얼마가 됩니까? 6분의 1이면은 약분돼서 2 되고 A도 1 되죠. 그리고 여기에다 각각의 값을 집어넣어서 계산하면은 여기도 1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개수 중에 6분의 1개라는 게 있냐? 6분의 1개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전부 다 이거를 정수로 맞춰주기 위해서 자연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곱하기 6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6, 6, 1, 6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 숫자를 그대로 갖다가 집어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6, 6, 1,
6 그러면은 개수가 딱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개수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몰수하고 질량 관계, 그리고 몰수하고 부피 관계, 그리고 질량과 부피 관계, 그 몰수를 이용해서 이거 문제 푸는 거는 그 수능 유형하고 또 간단한 유형 나눠가지고 다음 시간에 한꺼번에 묶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숙제 있는데요. 일단 녹화 좀 끄고.